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혜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밖에 나갈 때마다 수시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는데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14번째 절기죠. 모기잎도 비뚤어진다는 처서인데요. 옛말에 처서 무렵에 비가 오면 보관에 든 쌀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처서 무렵의 날씨가 한 해 농사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져서요.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또 곡간도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령이 오래되고 큰 나무들 중에는요,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되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강릉에도 동네마다 보호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호수에는 어떤 이야기, 어떤 사연이 얽혀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여기는 1년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강릉중앙시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나눠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알아두면 쓸 데는 없지만 그래도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름하여 알쓸신제. 너무 궁금하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으러 가보시죠. 강릉의 보호수 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 오늘 저한테 이 재미있고 또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이랑 이 시장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디 계시지? 혹시 이분들이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숲해설사 두 분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진짜 잔뜩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 대체? 오늘은 저희 강릉 지역에서 정말 오래도록 살아오고 아주 큰 그런 나무들을 오늘 같이 보러 다닐 거예요. 나무 이야기요? 아니, 그래요? 그럼 근데 나무가 다 거기서 거기지 어떤 나무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오래되고 큰 나무들을 노고수라고 합니다. 그 늙을 노자, 클 거자, 나무 숫자를 써서 노고수라고 하는데요. 그 노고수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정을 해서 보호돼야 될 나무를 보호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은행나무 앞에서 만나기로 한 이유가 이 은행나무가 그렇다면 역시 보호수에 해당한다는.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강릉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정한 보호수입니다. 제6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강릉의 보호수.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강릉 옥천동 은행나무. 아니 근데 제가 딱 봐도 이 은행나무 굉장히 그 수령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비바람 눈서리를 맞으면서 천년 동안 꿋꿋하게 지탱한 이 우리 고장의 생명문화유산입니다. 천년 전 나무꾼이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의 신음소리를 듣고 호랑이 곁에 다가갔으니까 호랑이 목에 가시가 박혀서 그 가시를 빼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호랑이가 그 나무꾼에 보온하기 위해서 나무 씨앗을 그 집에 던져주었는데 그 나무를 심어봤더니 이 은행나무가 주렁주렁 달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호행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설화가 있었구나. 저 예전에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랬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설화 말고도 또 다른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우리 고장에는 1936년도에 병자년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사시던 어린 소년이 이 은행나무 가지를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은행나무의 보온을 하기 위해서 유행정이라는 정자를 지어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수는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정확히? 네, 강릉시 구정면에 학산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그 굴산사지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 주변에 그 단오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지만 또 특히 또 이 소나무가 또 아주 유명한 나무이죠. 웅장한 자태로 서 있는 강릉 학산 소나무.
와, 선생님, 제 뒤에 있는 저 나무가요. 딱 봐도 이 뭔가 범상치 않은 기분이 확 느껴져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한 600년 정도 자란 우리 고장의 소나무입니다. 버밀국사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소나무는 600년 동안 이 버밀국사의 부도탑을 지키며 꿋꿋하게 서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번엔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소나무를 만났습니다. 예술작품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을까요? 와, 지금 이 나무는 굉장히 그 모양이 좀 특이하고 되게 멋있네요. 이거 어떤 나무인가요? 이건 회산동의 선앙목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1년에 2차례 동제를 지나는 나무이고요. 아시다시피 선앙목은 마을 공동체, 정신적인 구심체입니다. 강릉의 보호수 중에 조형미가 가장 뛰어난 소나무입니다. 회산마을의 터줏대감인 강릉 회산동 소나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마을의 노고수들이 문제입니다. 그 노고수들은 보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뭐 도로 개발이라든가 어떤 여러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고수는 어떻게 보면 마을의 역사이고 생명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훼손되고 있는 것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보호수를 얘기했듯이 그런 나무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고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이쪽에는 뭔가 이 사당 같은 게 있네요. 어떤 네. 사당인가요? 강릉 박씨 종중 제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당 안에도 오늘 저희가 뭐 만나볼 나무가 또 있는 건가요? 예, 아주 소중한 나무 한 그릇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직접 들어가서 확인 가능한가요? 네, 들어가십시오. 아, 예, 들어가시죠. 예. 담장 너머로 풍성하게 가지를 뻗친 나무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인 방동리 무궁화나무. 천연기념물 제520호로 지정된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나봤던 나무들에 비하면 뭐 규모나 이런 게 조금 작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 혹시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한 120년 정도 됩니다. 120년. 네. 근데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건 막 1000년, 막 600년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어린 편에 속한 거 아닌가요? 예, 나무도 종류에 따라서 자기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나무들, 아까 은행나무 같은 거 1000년 넘게 살기도 하고요. 소나무도 뭐 500년, 600년 사는데요. 근데 이 무궁화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에 속하고요. 수명도 40에서 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 나무가 100년을 넘게 살았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는 가장 오래된 이 사천에 있는 이곳 무궁화 나무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요, 네. 이 나무도 지금 보호수인 건가요? 네, 보호수 중에 보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주 소중한 무궁화나무입니다. 자연과 역사가 빚은 이 강릉 땅에 우리나라 무궁화꽃이 그 나무가 천연기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궁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궁화의 날이요? 예. 그런 게 있나요? 처음 듣죠. 수학 잘 하셨습니까? 아유, 좀 수학하면 또 수학 기호 중에 무한대 기호가 팔자 누워 있는 날이지요. 그래서 매년 8월 8일이 무궁화 날입니다. 선생님, 이 지도는 뭔가요? 누가 안내를 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쉽게 나무를 찾아가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나무들의 위치를 지정해 놓은 노고수 지도인데요. 노고수 지도. 네, 여기 보면 찾아가고 싶은 나무를 정해서 그 지도를 보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갔던 아까 그 소나무 같은 경우에 여기 8번, 8번. 관동대학교 앞이죠. 예. 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뒤로 넘기면 그 8번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나무죠? 진짜네. 예. 이 지도를 보면 우리 고장에 어떤 나무들이 어디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가지고 또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이 노고수를 찾아가는 기행 프로그램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이런 그 나무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생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린 채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노거수. 우리 곁엔 어떤 노거수가 있을까요? 우리 고장에는 한 70여 그루의 노고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 관심 있는 노고수 중에 나만의 노고수를 갖고 관심과 애정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수와 자연과 교감을 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다양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저는 마치 전래동화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은행나무부터 일제시대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워온 무궁화 나무까지 만나봤는데요. 분명히 우리 지역에도 보호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동네엔 어떤 보호수가 있고 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열정 넘치는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일단 64살이시고요. 여기에다 17살 때부터 돌의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남다른 수석사랑 이야기 지금 한번 엿들어 볼까요? 자연이 숨쉬는 아름다운 정원. 이곳의 식물들은 모두 우리 토종식물이랍니다. 게다가 무려 27년 동안 공들여 만든 농원이라는데요.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너무 놀랍고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강희원 씨의 자연을 닮은 농원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싱그러운 여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8월. 충주시 양성면의 어느 집을 찾았는데요.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안에는 신세계가 펼쳐진다는데요. 꽃은 물론 소나무 숲에서 더위도 식히고 물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깊은 산속도 아니고 어느 집 정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규모가 무려 5,620제곱미터, 축구장 2배나 되는 크기라는데요. 무려 27년 동안 만든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의 농원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첫 시작은 수석이었답니다. 돌로만 산 인생이 43년. 지금까지. 돈이 없으니까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내가 채취해서 장사로.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손수 꾸몄다는 건데요. 예쁘게 핀 토종 야생화까지 직접 키웠다고 합니다.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 강희원 씨에게 농원은 전시장이자 식물원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천. 포천바이소래요. 이런 게 이제 심은 게 아니고 저거 하나 심으면 씨가 날라와서 지뢰가 번지는 거야. 사시사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그의 농원. 하나, 둘, 스마일. 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자 직접 설명도 하고 포토존도 마련했습니다. 처음 어떻게 물어 찾아왔는데 진짜 너무 놀랍고 아직도 10분의 1도 못 받는 것 같은데 진짜 철철이 와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서울이 고향인 강희원 씨는 이상하게도 어려서부터 자연이 좋았다는데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건축 현장, 포목점에서 일하다 19살 무렵부터 수석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지금도 그는 수석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변함도 없고 내가 평생을 두고 몇십 년을 이걸 봬도 항상 내가 보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해봤지만 이것같이 좋은 게 없어하고 이걸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현재 그의 농원에는 바위솔 40여 종을 포함해 소나무, 야생화 등 600여 종의 토종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꽃 피는 시기가 계절마다 달라 철마다 다른 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름 수국. 지금 요새 개화해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이 꽃이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랗게 낙엽이 지면서 이 씨가 또 떨어져 더러 이제 땅에서도 나오고 종자가. 여기 2년 큰 건데 5년만큼 한 5m 이상 클 거예요. 이건 무슨 꽃인가요? 얘는 범부처요. 난초과인데 약용으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술도 담아서 마시기도 하고. 야생화 재배를 독학으로 터득한 그는 사람들이 토종 바위소를 외래종 다육이로 오해하는 것을 보고 토종 야생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원에서 그가 자랑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특수이끼로 만든 작품. 지금 이 그려놓은 지가 15년이 넘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대로 포자가 떨어진 마사만 나중에 채워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뜨거워도 한 번도 물을 1년 안 줘도 자연 비하고 이슬만 맞아도 절대 죽는 법이 없고 물을 오히려 안 줘야 돼. 물 주면은 보댈게요. 뭐든 잘 키우는 그도 가장 고전했던 것이 소나무였다는데요. 하지만 자신만의 재배법을 개발해 소나무도 석부작 재료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희원 씨의 특기인 석부작. 거북 모양 바위에 만들어 볼까요? 퇴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식물을 부착해서 그 부착을 하고 그래서 작품이 된다. 그래서 석부작. 그런데 일명 석부작이라고도 하고 석분경이라고도 해요. 석부작 달인 강희원 씨 기술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눈으로 등산하는 거예요. 오늘은 30cm만 눈으로 등산하는 눈으로. 내가 혼자 등산하고 내가 즐기는 방법. 내 취미생활. 석부작은 그의 취미이자 직업인데요. 지난 2013년과 14년에는 전남 산수유 축제장 조경공사에 참여했고요. 토종식물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 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답니다. 일통 크기의 바위 위에 얹은 야생화들. 진짜 거북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의 농원은 늘 열려 있습니다. 사시사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아내가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요. 돈이 생기면 농원에 몽땅 투자하는 남편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농원을 키우는데 묵묵히 뒷바라지 해준 건 역시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42년 차. 하지만 알고 지낸 지는 50년이 넘는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튼 우아랫집에서 살았어요. 신랑이 엄청 성실해요. 이 사람이라면은 그냥 내가 기대고 갈만 하겠구나 하고 제가 그냥 이곳에서 자식들을 키워 모두 독립시키고 이제 2 내외만 남았습니다. 돌을 좋아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강희원 씨와 애교 많은 아내. 아내는 돌과 야생화를 좋아하는 반만이라도 표현해줬으면 하지만 남편은 절대 속내를 말하지 않는데요. 아내는 꼭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이고 나쁜 말, 부부지간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사랑한다는 말 딱 한번 해봐. 눈빛 한번 보면 거기서 다 읽어야지. 그게 부부지. 하지만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처음에는 저는 진짜 꽃으로 안 보였지. 왜냐. 너무 우리가 어렵게 시작을 했거든요. 꽃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꽃이 이제 이뻐 보이는 거야. 돈도 돈이지만 꽃이 이뻐 보여가지고 지금은 꽃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더운 여름 밖에서 일하는 것이 고역이지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농원을 선물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강희원 씨. 그의 농원은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 펼쳐놓을 꿈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꿈이 뭘까요? 충주를 떠나서 대한민국 내에 또 외국인이 와서 보든 간에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들고 내가 그 자리에 일을 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제 평생의 꿈입니다. 반드시 이뤄내고 충주가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게끔 내가 하는 게 꿈이니까 실천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왔는데 그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돌, 야생화, 소나무를 향한 지난 27년간의 외길 인생. 자연은 풍성함과 편안함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강희원 씨는 바랍니다. 늘 지금처럼 열정과 패기로 농원을 사랑하고 가꿀 수 있기를 말입니다. 강희원, 그는 늘 도전하는 열정가입니다. 전국시대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인 오늘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 이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요즘 비가 내려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요. 비가 갠 후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덥고 후텁지근한 날씨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냉방비 걱정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냉방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 얼굴보다 반가운 에어컨. 최저 온도로 맞춰놓고 바람을 쐬면 천국이 따로 없는데요. 즐거움은 잠시뿐. 한 달 뒤 날아온 전기요금 고지서에 인상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7월달 아낀다고 썼는데 이렇게 다 많이? 남은 여름 시원하고 저렴하게 보내고 싶다고요? 냉방비 절약법을 소개합니다. 여름의 끝자락에도 한낮에는 여전히 후덥지근합니다.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은 집집마다 있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값비싼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일이 다반사죠. 하지만 작년하고 좀 올해 달라진 게 있죠. 누진세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요? 작년 12월부터 그 주택용 누진 구간이 구간별 100kWh 6단계에서 구간별 200kWh 3단계로 개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최고 단계 요율이 기존 대비 4단계 수준이어서 4단계 수준으로 인하가 돼서 요금 절감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겪은 후 6단계였던 주택용 누진제가 3단계로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kW를 사용하면 10만 원 선, 폭염과 열대야로 800kW를 가동한다 해도 20만 원 이하의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요금 폭탄을 맞을 걱정은 덜었지만 냉방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아끼면서 알뜰하게 이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에어컨을 이렇게 가동을 할 때 바람의 세기를 최고로 해서 10분간 유지를 한 뒤에 설정 온도를 26도로 맞추고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한 뒤에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시면 네. 전기요금을 20에서 한 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30%면 꽤 큰 액수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및 가전제품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디자인과 가격만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은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효율 등급을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데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라벨 내용을 보시면
그 제품의 소비 전력량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에너지 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에어컨의 경우에도 그 1등급 제품이 5등급 제품에 비해서 전기 요금이나 그 전기 소비량이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처음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냉방 효율이 3에서 5% 증가해 보다 쾌적한 실내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필터를 분리시킨 후 물이나 소를 이용해 먼지나 오물을 세척하고 그늘에 잘 말린 후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냉방비를 절감하는 방법이겠죠?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네. 조금 평소에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본인의 가구에서 전기가 얼만큼 쓰여지는지 그리고 전기요금이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현황을 알고 뭐 불필요한 그 전기가 낭비되는 뭐 전등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의식을 하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냉방비 절약 팁은 무엇일까요? 커튼으로 가려도 안으로 파고드는 한여름 열기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를 줄이고 네. 좀 더 시원하고 경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요즘에는 단열 필름이라고 해서 각 가정이나 빌딩에 시공을 하는 윈도우 필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로 외부의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단열 필름을 설치하면 열 차단 기능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 주부들이고 여성분들이고 신경 쓰이는 게 피부 자외선 노화. 그쵸. 이걸 붙이면은 자외선이 99% 이상 차단이 돼요. 실내 온도의 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여름철에는. 또 겨울에는 반대로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단열 필름은 그동안 빌딩이나 오피스텔에 많이 설치됐는데요. 최근 그 효과가 알려지면서 가정집에서도 시공되고 있습니다. 단열 필름의 열 차단 효과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필름을 한번 이렇게 덮었다 생각을 하시고 손을 다시 대보세요. 일단 멀리. 멀리. 어머, 되게 신기해. 열화상 카메라로 단열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한쪽에는 단열 필름 시공 유리를, 다른 한쪽에는 일반 유리를 놓고 전구에 뜨거운 열을 가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빨간 부분은 이제 일반 투명 유리고, 일반 투명 유리고, 지금 여기 부분은 이제 빨갛진 않은데 푸른데요? 그렇죠. 네. 열을 반사를 시켜서 차가운 데 쪽 온도가 계속 반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쟤는 정말 투명한 쪽은 정말 동그랗게 빨개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가운데는 하얗고 점점점 빨개지고 노란색, 녹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번지고. 이거를 벗기면 똑같아집니다. 똑같네요, 진짜. 네. 이렇게 뜨거워요. 창문에 단열 필름을 설치하면 실내 온도를 약 3에서 5도 정도 낮춰서 4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도 줄이고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이 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장 자외선이나 태양열이 싫으신 부분에 부분 시공을 하시면은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시원하게 나시길 바랄게요. 유독 덥고 길게 느껴지는 올여름. 에어컨을 틀 때마다 머릿속엔 전기요금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법으로 우리 집 온도도 전기요금도 시원하게 낮춰주세요. 네, 에너지 절약 참 쉽죠. 우리가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배운 팁들은요, 그냥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들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한평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넓게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또 구석구석 재미까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평 석두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막바지 여름을 더욱 스페셜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no! 고민하지 말고 떠나라! 이색적인 즐길거리는 물론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남 해안의 대표 관광지 한평 석두마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고고고! 청정갯벌이 먼저 반겨주는 이곳은 한평읍에 자리한 석두마을. 아름다운 풍광만큼이나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가득해 해양수산부에서도 인정한 전남 대표 어촌체험마을인데요. 이곳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곳은 바로 이곳! 보통 워터파크에서나 볼 법한 놀이기구들이 돌머리 해수욕장 한편에 펼쳐져 있는데요. 더위 앞에 참여니 무슨 소용이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놀이 매력에 푹 빠졌다. 저기서부터 왁짝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데 저도 한번 친구들과 함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시원함. 정말 재밌어요. 한 번 타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매력. 진정 즐길 줄 아는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친구들 얼마큼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네. 또 탈 거예요? 네. 100번, 1000번 탈 거예요. 이곳이 정녕 핫플레이스. 그럼 어때요? 여기서 노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기 언제까지 놀 거예요? 엄마가 가라고 할 때까지. 유독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은 이곳. 인기 비결이 뭔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들하고 물놀이 하기 참 좋고 쉴 수 있는 그늘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놀기에는 더없이 안전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인기 비결, 울창한 해송수. 물놀이에 지친 이들에겐 한자락의 여유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비치발리볼 경기 한판에 묵은 스트레스가 저 멀리. 막바지 여름 후회 없이 즐기고 있는 그때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긴장감마저 맴도는 이곳. 도대체 뭘 그리 기다리는 건지. 징 소리와 함께 돌격 앞으로. 아니 여기 무슨 보물이라도 숨겨놓으셨나? 터듬터듬 바다에서 무언가 찾는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뭐 하고 났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뱀장어 잡기 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잡으신 분은 이제 저희 마을에서 나오는 농수산물로 이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장어를 찾아 손끝 감각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들. 과연 물 만난 장어가 쉽게 잡혀줄지? 고군분투 끝에 얻은 장어. 이렇게 아빠들의 힘을 불끈 솟아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있죠. 아들아 어디 갔냐? 이거 누구랑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아들하고 저 가족끼리 구이해서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일단 한 번 잡았다 하면 승부욕 제대로 오르게 만드는 장어. 맨손잡이가 쉬울 리 없겠지만 심기일전 해보는데요. 결과는? 잡았다! 잡으셨어요? 네, 예. 네, 몇 분 만에 잡으신 거예요? 예, 처음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30분 만에.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열심히 한번 잡아보는 게. 어머님 많이 좀 잡으셨어요? 아니요. 몇 마리?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어요? 네. 오, 이렇게 한 마리 잡으셨구나. 마리수가 뭐 대수랴. 이보다 기쁠 순 없다. 잡으면 다 내 거. 그야말로 무한 리필. 이런 기회 놓치면 쓰나. 혜인 리포터 출동. 이렇게 힘 좋은 장어 제가 안 먹을 수 있겠어. 어떡해, 저 놓쳤어요. 괜히 여름 대표 보양식이 아니겠죠. 장어의 놀라운 힘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업종 변경. 갯벌에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사투 끝에 얻은 수확물과 함께 금이 환영하는 사람들.
장어와 격렬한 힘싸움까지 했는데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보양식의 끝판왕 장어! 얼마나 좋은지 확인 들어갑니다. 장어 좋네. 그거. 갯벌에서 자라 살이 오동통 오른 장어는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오케이. 여기에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 낙지 초무침까지 캬! 사장님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을 크게 차려주셨는데 제가 아까 장어를 놓쳐가지고 못 먹을까봐 정말 노심초사인데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이유가 여기 이제 청정 갯벌이다 보니까 맛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평만에 나온 이 세발 낙지나 장어들을 아주 좋아라 합니다. 장어 200% 즐기는 방법. 노릇노릇한 장어 한 점에 새콤달콤한 낙지 초무침 더하기. 한 입 먹는 순간 원기 업! 기력이 샘솟는다 샘솟아. 제가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원기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남은 시간 원기회복 됐으니까 파이팅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한평의 밤이 더욱 핫해진다. 이렇게 저녁이 되니까 노을이 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연까지 열리고 있는데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지로 이 한평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은데요. 아름답게 물드는 석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낭만 그 이상의 공연. 돌머리 해수욕장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외에서 색스폰 앙상블로 연주를 들어서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주를 드렸습니다. 음악을 들려주는 이도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연.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바로 필.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기다 보면 일상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안녕을 외치고 행복한 추억만 한가득 쌓아갑니다. 그럼 오늘 어떠셨어요? 아침부터 왔거든요. 네.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돌머리 해수욕장 오니까 장등 축제도 보고 너무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낭만 여행의 마무리. 이거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저 이거 한번 날려보려고요. 결혼이요? 옆에 계신 분이랑? 네. 형형색색의 풍등을 띄우며 저마다의 소원을 가슴속에 빌어봅니다.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 아쉬운 핫썸머. 더욱더 시원하게, 더욱더 짜릿하게 보내고 싶다면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짜릿한 체험이 있고 감성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한평 석도마을로 지금 바로 오세요. 와, 정말 첨벙첨벙 물놀이도 하고요. 물고기도 직접 잡아보고 또 맛있는 음식까지 먹은 다음에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낭만적인 음악을 듣는 거, 이것만 해도요. 정말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제대로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평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요. 해수욕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인데요. 요즘에 이곳에서는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워지는 그런 것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부산 해수욕장 특집 제5탄! 도심과 자연이 맞닿아 있는 이곳! 부산 사람들의 영원한 휴양지! 광안리입니다! 부산을 소개하는데 광안리가 빠지면 섭섭하죠.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광안리 해수욕장의 명소들, 즐길거리, 볼거리가 다양했던 광안리에서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쾌청한 하늘,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이곳.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에 올여름도 어김없이 전국의 인파가 광안리 해수욕장에 몰렸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바닷속으로 풍덩!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에 또 비치발리볼에 사람들의 표정에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왔어요. 세 분 다 울산에서? 바다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예쁜 사람이요? 근데 물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해수욕 하셨어요? 글쎄요, 지금 뭐 직접 들어가보시면 아직 안... 예상치 못하게 바닷물을 연신 마셨습니다. 근데 뭐 튜브 타고 놀고 뭐 이렇게 모래찜질하고 이거밖에 더 있지 않아요? 이거 좀 뻔하지 않아요?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른가요? 어디요? 화면 한번 내려보세요. 화면요? 네. 이거? 네, 내려보세요. 이국적인 풍경의 저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독님 혹시 저거 타는 거예요? 네, 패들보드요. 패들보드! 전 세계 서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레저 스포츠. 패들보드 위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어쩐지 광안리까지 와가지고 물놀이만 할 수 없죠. 저거 보니까 애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재밌겠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론 패들. 서핑처럼 엎드려서 타는 프론 패들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패들보드에서는 무릎 꿇고 타는 니 패들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드에서 일어서는 스탠드업 패들. 패드를 젓는 법만 익히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쉬워서 자신감 상승. 장렬하는 태양에 맞설 광안리 해수욕장의 주인공은 바로 나! 패들과 보드만 있다면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다. 모두가 오늘에야 비로소 저의 건강한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겠군요. 기대하시라 슈퍼 현정 개봉박두! 자, 보드에 올라 배운 대로 패드를 저어봤는데요. 엄마! 수영을 못하고 물도 무서워서 엄청 혼났습니다. 나 진짜 오늘 정말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일어나는데 저는 일어나서 균형 잡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감독님, 제가 아까 전에 되게 자신만만했었죠? 뭔가 편집 좀 해주세요. 물만 먹고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부산의 랜드마크 마린시티와 보기만 해도 시원한 광안리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짜잔! 제 앞에 요리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광안리 앞바다에서 방금 뛰어오른 듯한 싱싱한 해산물이 듬뿍.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야외에서 멋진 경치를 보며 먹는 맛은 진짜 꿀맛이겠죠? 이런 뷰에 이런 저에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파스타, 리조또, 그리고 칵테일. 오늘 분위기 한번 끝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근사하다. 물놀이 후에 먹어서 그런지 아님 풍경이 좋아서 그런지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입 먹고 바다 한번 보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온 광안리의 모습도 예술이죠. 더욱 예술인 것은 이곳에서 바비큐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전에 예약을 하면 사장님께서 바비큐를 직접 구워주시는데요. 보통 알고 있는 직화구이가 아니라 1시간 반 정도 충분한 열로 익혀 먹는 바비큐입니다. 육즙을 그대로 머금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육즙 보세요.
냄새 너무 좋다. 밤이 되도록 제 식욕은 멈추질 않더라고요. 진짜 예술이에요. 거기다 맥주 한 모금? 이 맛이야.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야경을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는 그 야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발걸음을 옮긴 곳은 광안리 모래사장 바로 앞이었는데요. 네, 제가 말한 그 야경 속으로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이렇게 문화의 거리가 펼쳐지는데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도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낮에는 차로 꽉 막히는 이 거리가 주말 저녁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플리마켓이 줄을 지어 야시장 느낌도 나고요. 외국에 나와 있는 자유로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 특히 제기나 투호 등 전통놀이 공간도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 전공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무줄! 땀 만들면 체력이 예전만 못하네요, 제가. 야, 이러면 내가 못 쓸 것 같은데. 됐어? 이렇게 차 없는 거리 광안리에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네, 사람 구경하는 재미있고 그다음에 여름인데 이렇게 휴양지 분위기를 여기 살고는 있지만은 휴양지 분위기 딴 데 멀리 안 가고 느낄 수 있어서 즐겁고 재밌습니다. 체험 공간이 많아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사람들의 모습마다 신나고 행복한 표정이 가득해서 거리를 걷는 동안 저도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도 볼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빠질 수 없는 노랫소리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하는 광안리의 여름밤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광안리에서 마음껏 즐겨보았는데요. 낮부터 밤까지 지루할 틈이 없이 아주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저는요, 이 야경을 벗삼아 음악에 조금 더 심취해보겠습니다. 아름답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가 떠 있어도 달이 떠 있어도 광안리는 언제나 아름다웠고 낭만적이었습니다. 그 매력에 여러분도 한번 풍덩 빠져보시죠. 광안리에서 해수욕하는 것도 좋지만요. 저렇게 멋진 야경이 펼쳐지는 곳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밤거리에 펼쳐지는 이 다양한 이 마켓들도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말 한번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의 적금도, 둔병도, 낭도, 여자도, 상화도 등 가까이 있지만 보기 어려운 섬을 답사하는 여수시의 인문학 프로젝트 여수학이 16기와 17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다음 주 금요일 9월 1일까지고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